시민 그림책 리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고양이 그림책을 또 세 번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되게 되게 멋진 장면을 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졌어요.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어떤 가족이 오셔서 이 책을 너무나 가족이 함께 재미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너무 비슷해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너의 정원이라는 나현정 작가님의 책이고요. 글로연에서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았던 장면은 한 50대 후반의 중년 부부와 그 다음에 다 자란 남매를 함께 데리고 온 관람객이었어요. 그런데 따님이 먼저 엄마가 그림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보게 됐고,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던 다 성장한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 집 얘기랑 비슷해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분 같아요. 근처에 막 오시더니 아이고 이야기를 함께 한 주제로 끌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추억의 지분을 남기시는구나,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가족들과 함께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의 정원이라는 책이고요. 나현정 작가님 책이에요. 글로연에서 펴냈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되게 예쁜 장면이 나오죠. 예쁜 꽃과 나무들, 그리고 높은 나는 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매일 혼자서 뭘 하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지는 알까? 여기에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혼자 앉아있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혼자 앉아있지? 내가 보고 있는 건 알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굴까요? 네, 바로 고양이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너무 좀 독특한 게 다리에 왼쪽에 약간 뭔가 이렇게 칭칭 감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정원을 거닐고 있는 사람도 목발을 짚고 있죠.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 친해지자라는 의미로 생선을 갖다 놓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가서 살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날 해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친해졌죠. 그리고 상처난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고 그러면서 약간의 동병상련? 이 사람도 다리를 다쳐있는 상태고 고양이도 다리를 다쳐있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정원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고양이가 생각하죠. 이 사람 손이 참 따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손을 만졌는데 따뜻하네 라고 느꼈을 때 푸근한 감정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얘기하는 거죠. 어머, 너도 꽃을 좋아해? 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정원이 고양이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진 이 정원이, 사람이 예쁘게 꾸며놓은 이 정원을 고양이도 좋아하는 그런 정원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머, 네가 그린 그림에서도 꽃향기가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에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대상은 이거는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랑 사람이랑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경계하던 고양이가 이제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사람한테 들어오라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고양이한테 나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양이가 얘기를 하죠. 어머, 너도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사실 너도 나를 알고 있었구나. 라는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저 마음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고양이랑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나는 어떤 모습 그리고 고양이를 그리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이 사람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사람 말고 또 관심 대상이 생겼어요. 저 하얀 털 누구지? 쟤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반사적으로 하얀 고양이를 따라서 나가요. 그리고 위로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없어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고양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찾아서 떠날 때 또 떠나보내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나 없어도 너 괜찮을 거야. 너 잘 살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이 고양이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너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정원이라는 나연정 작가님의 책이고요. 글로열에서 펴낸 책인데요. 고양이 도서관 몽테뉴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전에는 되게 아름다운 정원과 그리고 멋진 고양이와 멋진 사람이 소통하는 그 과정이 참 멋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한 가정이 이 책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준비했었어요. 주디 스커라는 그 영국 작가예요. 주디 스커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이들한테 2차 세계대전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소리가 안 나가요? 인스타 소리가 안 나가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요? 소리가 계속 안 나갔어요? 여기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네. 켜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스타가 소리가 안 나가서 밴드라이브만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인스타가 소리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밴드라이브 거를 가지고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은 잘 나가나요? 지금도 안 나가나요? 네. 오늘은 그 주디 스커의 고양이 모그 시리즈의 한 장면이에요. 깜빡깜빡 고양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주디 스커는 영국의 작가죠. 2차 세계대전 안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전쟁 안에 살고 있는 게.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을 통과하고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래서 주디 스커는 자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를 그래도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게 되는 계기가 돼요. 주디 스커는 되게 재밌는 그리고 뭐랄까 약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좀 바보 이런 고양이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 고양이 모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북극곰에서 펴낸 주디스커 그림의 글그림 이순영 옮김의 깜빡깜빡 고양이 모그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주디스커는 고양이 모그 시리즈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 뭐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히틀러가 분홍 토끼를 훔치던 날을 비롯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동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날 모그는 건망증 때문에 맨날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보같이 약간 어리석기도 하고 좀 뭐랄까 모자란 듯한 그런 모그가 정말 큰일을 해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깜빡깜빡 고양이 모그. 이 장면 제일 재밌어요. 마치 가족 사진처럼 찍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다 소개해요. 이 친구는 다비, 아빠, 엄마, 미지. 그리고 얘가 모그죠. 깜빡깜빡 고양이 모그를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이 모그가 안녕 모그에 나오는 이 모그랑 같은 모그거든요. 근데 약간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구애받지 않는 뭐 그런 작가였던 것 같아요. 고양이 모그는 다비네 가족과 함께 살아요. 모그는 착하지만 별로 영리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착하지만 영리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살짝 예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잊어버리는 것도 많았고요. 정말 깜빡깜빡해요. 모그는 가끔씩 먹는 것도 깜빡깜빡해요. 밥을 먹고 또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또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리를 핥다가 이렇게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한 번은 날지 못하는 고양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막 날기도 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쿵 떨어지기도 하죠. 가장 깜빡 잘하는 고양이는 문이에요, 문. 자기가 나갔다가 그걸로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하는 거죠. 다시 들어올 수 있지? 모그만을 위한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주지만 다비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원에만 나가면 모그는 신나가지고 돌아오는 걸 깜빡해요. 온갖 냄새를 맡고 새들을 쫓아다니고 나무에서 올라가고 복슬복슬한 꼬리랑 돌고 또 돌고. 그런데 그런 다음엔 고양이가 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을 못 찾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그 때문에 제일 많이 짜증이 나는 건 누구냐면 항상 아빠죠. 깜빡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망치고 다니는 것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비와 미지는 항상 모그 편이고요. 아빠는 늘 조금 뭐랄까 화가 난 듯한 짜증이 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있죠. 그리고 되게 시무룩해요. 어느 날 모그는 운이 무척 나빴어요. 아침부터 좀 안 좋았어요. 모그가 아직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지가 모그를 번쩍 들었죠. 이지는 모그를 안아줬어요. 착하지 우리 모그. 모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갑자기 자고 있는 자기를 번쩍 드는 이지가 좋지는 않았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모그는 아침에 우유를 먹은 걸 깜빡했어요. 또 달걀을 특별히 줄 때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깜빡했어요. 그래서 모그는 이지 앞에 있는 달걀을 먹고 말았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빠가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유를 먹었는데 달걀을 줄 때만 먹어야 되는데 모그는 그걸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지가 먹고 있는 달걀을 가져다 먹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제일 화가 나는 건 이지와 다비가 아니라 아빠였어요. 밖에 나가서 정말 멋진 개를 만난 거예요. 모그는 고양이 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에 비가 내리고 있었죠. 밖에 나가면 해가 보일지도 몰라. 모그는 생각했어요. 때마침 우유 배달 아저씨가 오는 것을 보고 모그는 밖으로 내달렸어요. 아저씨는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밖에 나가도 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도 비가 내리고 있었죠. 게다가 커다란 개가 오고 있었어요. 모그는 달렸어요. 커다란 개도 따라 달렸어요. 모그가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었죠. 근데 밖에 나가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나가본 거죠. 그랬더니 정말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내 이 표정 좀 보세요. 모그가
개를 피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개 때문에 달아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개는 너무 씩씩하고 신나게 달려오죠. 모그는 집으로 바로 뛰어들었어요. 커다란 개도 모그를 따라서 뛰었죠. 모그는 울타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정원을 냅다 달려서 부엌 창문 앞 화단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크게 야옹야옹 하고 울었죠. 또 짜증을 냈어요. 모그 잘못이 아니란 걸요. 다비는 여전히 모그를 감싸줬어요. 근데 모그가 또 사고를 친 거잖아요. 뒤에 그림 보세요. 뭔가를 또 엎고 흘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렇게 뭔가 맨날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그가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 잠든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꿈꾸고 있는데 다비는 막 꿈을 꿨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모그는 집 밖으로 달려나왔죠. 그때였어요. 짜잔. 누구죠? 딱 봐도 도둑이죠. 모그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모그가 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그는 갑자기 최대한 크게 야옹야옹 하고 울었어요. 아저씨는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렸고요. 찡그랑 와장창창 가방에 있던 물건이 쏟아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집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잠을 깼죠. 아빠가 주방으로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와,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던 아빠가 고양이 때문에 도둑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그는 이런 메달을 받았죠. 깜빡깜빡 모양인 모그는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좋아하는 요소도 들어있어요. 어린이들은 뭔가 말썽 피우고 막 이렇게 혼나고 또 짜증내는 부모와 함께 또 모그를 감싸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결국은 모그가 도둑을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메달을 받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깜빡깜빡 모그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큰 일을 해내기도 하죠. 아이들은 이런 지점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빡깜빡 고양이 모그였고요. 저는 요 책도 소개는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요거는 안녕 모그라는 책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같이 살던 모그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모그가 하늘나라로 가긴 했지만 이 집에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에 또 한번 안녕 모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다음에는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고양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안녕 모그. 다음에 또 만나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쉬시다가 산책 겸 이렇게 경기 도자 비엔날레 실륵사 옆에 있는 여기 전시장에 오셔서 고양이 책도 보시고 가족과 함께 산책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